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0년 시니어 산촌학교 영상 강좌 슬기로운 산촌생활 온라인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아마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생명의 숲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산촌학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채팅창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시니어 산촌학교는 2016년 1기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5년째 진행되고 있는 귀산촌 인문 교육과정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김석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강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온라인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귀산촌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이 통해서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하시고 계신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산촌학교가 어떤 교육과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채팅장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답을 주시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귀농, 귀촌, 귀산촌 교육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니어 산촌학교는 다른 귀농, 귀촌, 귀산촌 학교와는 조금 교육 내용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잠시 소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귀산촌은 무엇인가요? 도시의 삶을 끝내는 것? 도시로부터 도망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귀산촌은 조금 다릅니다. 도시의 불빛이 산촌의 별빛으로 이어지는 것. 도시의 편리함이 산촌의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것. 도시에서의 경험을 산촌에서도 이어가도록 산촌의 삶, 숲과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산촌에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나누고 숲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사는 산촌을 만드는 시니어 산촌학교. 시니어 산촌학교를 통해 산촌에서 행복을 디자인하세요.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기존 보통의 교육과정은 귀산촌과 관련한 정책, 정보, 경제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과정의 핵심은 이른바 삶터를 바꾸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귀산촌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귀산촌을 정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을 끝내고 귀산촌을 도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맛보기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은 좀 낯선 이야기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귀산촌을 통해서 도시를 떠났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내 경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내 생각이 맞는지, 귀산촌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나의 편견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산촌학교 온라인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인증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선정되신 10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선물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사실 화면을 보시면 좀 화면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이 오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참여하신 분들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연구소 소장 정기성님입니다. 시니어 산촌학교로 강사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농업 선진국에 대한 경험과 귀농 관련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비평하는 시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은 김홍식님입니다.
저희 시니어 산촌학교 2기 졸업생으로 현재 홍천으로 귀산촌 하셨습니다. 아내분도 산촌학교 4기를 졸업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 산촌학교 모토인 반농 반액수를 직접 실천하시면서 과거에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버리지 않고 산촌에서도 잘 살려서 생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젊은 부부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니어 산촌학교 초기에 운영 스태프로 활동하셨는데 현재는 양평으로 귀산촌 하셔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김신범, 안정화 부부 되십니다. 결혼하자마자 유럽 농가에 오랫동안 지내면서 진정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고 하시는데요. 청년 예비 귀산촌들 사이에서는 이분을 모르시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촌 분야 연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박사님께서 좋은 아마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김성학 박사가 참여하셨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보시고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 지금 이런 화면들도 캡처하셔가지고 인증하시면 좋겠네요.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우선 정기성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귀농한 지 한 19년 차 정도 됐고요. 예, 무주에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마을을 연구하는 일을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기저기 마을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깝깝했는데 뭐 비록 온라인이지만 마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을에 살아야 하는 이야기 귀농이나 귀산촌이라는 이름으로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신명님 부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평에서 종합재미농장을 함께 하고 있는 안정화, 김신범입니다. 네, 저 이렇게 생명숲과의 인연으로 이런 자리에 초대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밌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주 젊으신 청년 부부신데 말씀하신 솜씨가 아주 보통이 아니신데요. 기대가 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학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촌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 김성학이라고 합니다. 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내일 모레 있을 강의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오늘 옵저버로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대화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하시면서 한 분 소개 빠뜨리신 거. 걱정이 되시는가 보다. 네, 빠뜨리신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데,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서 제 옆자리에 네. 모셨습니다. 우리 김홍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역시 박사님은 돌아가십니다. 네, 저는 산촌학교 2기를 졸업했고요. 지금 현재 4년이 벌써 지났네요. 그때 제가 이제 수강생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또 오늘 박사님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홍천에 기촌한 지는 2년 차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홍천에서 지역분들과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4년 전 교육을 진행했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얼굴을 뵈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무슨 그때 성적표 주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왜 하필 홍천으로 가셨어요? 참. 뭐 우연치고는 아무튼 순진했습니다. 제가 그때 일간지를 광고를 보고 그쪽 무작정 찾아가서 땅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상주택에 이제 경사진 이렇게 밭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이제 전망이 좋다고 그냥 무조건 구입을 하게 됐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거기다 컨테이너 하나 덜렁 갖다 놓고 왕래를 시작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물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요. 주변을 가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도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거듭나서 하베체 3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생명의 숲의 산촌학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기산촌의 그런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실현을 하게 됐고 현재 지금 홍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귀산촌 하시기 전에 이 왕래를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를 미리 다져놓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귀산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이 원 지역의 주민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귀산촌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이제 내가 어느 곳에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집을 짓고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귀산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자연들, 그리고 그 자연을 공유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의 한 방법으로 마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꾸준하게 교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귀산촌 하실 때 이미 직접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그 참여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마을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그곳에 홍천 지역에 그 귀농 귀촌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귀농 귀촌 학교에 관심을 갖고 강의를 오셨다가 저와 이제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라고 네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생각지도 않던 전혀 낯선 곳일 수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뭐 같은 지역이지만 되게 호의적으로 제게 관심을 보이고 해서 아내와 함께 고민을 하다가 그쪽 마을로 들어가게 됐고요.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실 때부터 온 가족이 다 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군요. 사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다양한 형태로 귀산촌을 하시고 계신데 특히 이제 원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이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기석 소장님 지금 김홍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으시고 어떻게 좀 주신 말씀 없으십니까? 네, 처음에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아슬아슬했습니다. 듣기에. 아, 그래요? 신문 광고를 보고 그러니까. 들어가셨다는 예. 말. 부동산이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예, 맞아요. 저는 이제 마을에 저도 뭐 마을을 여러 번 이제 옮겨 다녔습니다만 저는 뭐 일을 따라서 다닌 경우죠.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땅을 보고 들어간다든지 심지어는 풍광이 좋아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먼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TV에 뭐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바에는 어차피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뭐 원인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귀농이나 귀촌이나 또는 귀산촌 할 때 꼭 그분들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해야 되는 그런 꼭 적극성을 꼭 보여야 될 반드시 그래야만 되나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뭐 자연인 얘기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에 혼자 살아가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귀농이나 귀산촌을 한다 그러면 농업에 이제 종사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요. 그걸 전업으로 하든 뭐 겸업으로 하든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짓고 있는 농사에 섞여 들어가는 농업 공동체 구성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걸 먼저 생각을 신중하게 한 다음에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역시 그 연결고리를 찾는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원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혹시 네. 우리 저 국내에서 연구된 결과가 있습니까? 그 뭐 저희가 이제 그 산촌 분야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경우들을 봅니다만은 일단 뭐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귀산촌 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두 번째 고민거리가 소득 창출과 마을 주민과의 관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많이 하시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게 산촌 마을들을 다녀보면은 뭐 인구 소멸, 그러니까 뭐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 인구 절벽에 대한 이야기들 최근에 이슈화되면서 사실 산촌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뭐 누구라도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살아준다라고 하면은 참 고마운 일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경향들을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게 뭐 다른 뭐 농촌경제연구원 쪽에서 이렇게 조사된 바에 따르면 역귀농 기촌 하시는 분들의 아주 적은 퍼센트가 마을 주민과의 관계 문제로 이렇게 올라오고 뭐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들은 뭐 영농 실패라든가 건강 문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역귀농 기촌을 하시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그 산촌 마을이라는 어떤 특성이 굉장히 그 시족 중심의 어떤 사회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내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경우에 문화적, 사회적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용어가 갈등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덧붙이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을 사람과 어울리는데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지인분들이나 또는 이제 친족들과 함께해서 단체로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그 귀농, 귀촌, 귀산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같이 가신 그분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아마 인식하고 아마 실행할 때 좀 사전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덧붙여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김신범님 부부는 젊으신 부부잖아요. 이제 양평으로 물론 관계가 있어서 교육도 받고 해서 가셨다고는 하지만 처음에 그 귀농, 귀촌, 귀촌과 관련해서 귀산촌 하셨을 때 처음에 가셨을 때 어떻게 좀 힘든 일은 없었습니까?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귀농학교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그런 마을 이웃 주민과의 갈등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도 많이 되고 했지만 그래도 그 들었던 이야기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었고요. 그래도 갔는데 저희가 사는 곳이 외지인 분들이 여러 차례 이제 살았던 곳이어서 그런지 그 마을 분들도 이게 외지인에 대해서 좀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교육에서 들었던 그런 약간 충격적인 경험들을 다행히 겪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사드리고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처음 만나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생활 환경에서 아무래도 좀 동공지진을 일으키는 좀 경험들이 몇 가지 있기도 했었어요. 네, 처음에 분명히 택배가 왔는데 차 소리가 들렸는데 집 앞에 박스가 안 놓여 있어서 분명히 택배가 온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상자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택배 아저씨가 집 안에다가 택배를 놓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막 관행농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께서 계속 이제 농사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좀 이때는 이런 걸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다니시면서 볼 때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 젊은 애들이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냥 땅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를 지켜보셨는데
보니까 얘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아이고 고생하네, 그리고 이제 그 걱정하는 마음 반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는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 그 당황스러운 마음은 조금 줄어들었고, 이제 저 마음들이 우리를 이제 걱정하시고 조금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저러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죠. 조금 말씀이 좀 약간 스쳐 지나가신 부분이 있는데, 그 동네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정도의 영농법, 혹시 무슨 영농을 하시길래 동네 어르신들이 걱정하셨나요? 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밭에 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약 쓰지 않고. 네, 네. 농약이나 어떤 뭐 화학 비료 또 뭐 비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줄여가면서 해보려고 해서 네, 밭에 네, 풀이 많아서 이제 대부분 이제 손작업으로 해서 그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서 뭐 항상 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눈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동네 분들에게는. 두 분의 이야기는 아마 하루 종일 나누어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넘쳐날 것 같은데, 좀 더 시간을 우리가 알차게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진짜 궁금한 거 먼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소득과 지출에 대한 말씀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예, 처음이 산촌에 살면서 소득 부분이 있고 지출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힘들었던 이야기, 고민했던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한번 충분히 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 아까 들었던 그 교육에서 이익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런 소득 부분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가장 하는 말이 이제 농사로 돈 벌 수 없다, 뭐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저희는 그래도 두 사람이니까 뭐 한 사람은 뭐 농사를 짓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소득을 낼 수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좀 여러 가지 구성을 해보자 해서 지금은 뭐 저희가 짓는 아주 적지만 농사 소득과 이제 직장 소득, 그리고 또 충분히 여기 청년 농업인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구성을 해서 지금 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지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줄어드는 소득에 대해서 지출도 줄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저희가 마침 성격상 사실 평소에 지출도 많지 않았기도 했고, 환경단체랑 이제 사회적 기업에 다니면서 어떤 소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적정한 소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출도 조금 도시 생활하면서도 지출을 좀 줄이거나 적게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로 농촌 귀산촌 했을 때 소득에 대비해서 지출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좀 시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희가 많이 벌지 않았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산촌에 오게 되면 확실히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뭐 지역에 저희 뭐 친구들이 많이 살고 막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카페를 간다던가 아니면 누구랑 뭐 식당에서 만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는 비용들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또 예상치 못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 도시에 살 때는 차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긴 대중교통이나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역에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차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차를 한 대 장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런 비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농사를 지어서 식재료 같은 것도 줄어들고, 약간 사회적인 그 교류 비용 같은 것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뭐 유류비라던가 차량 관리비 같은 것들이 또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 도시에서는 이제 난방비 같은 것도 도시가스가 되어 있으니까 엄청 많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저희가 이제 단독 주택이고, 그리고 그런 난방 같은 걸 저희가 단독으로 하게 되니까 확실히 이제 도시에서 살 때보다는 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도시 생활을 오래 하시고 귀산촌 하신 김홍식님은 지금 우리 젊은 부부가 말씀하셨는데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단독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아까 난방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햇빛이 굉장히 잘 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일주일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의외로 도시에 사는 그 난방비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집의 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어차피 시골에 왔으니까 생태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사용 빈도가 낮은 그런 생필품들은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전이나 의복들도 그렇게 도시처럼 많이 필요치 않아서 많이 줄였습니다, 살림을. 그리고 웬만한 거는 또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 시골엔 굉장히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도구를 가지고 웬만해서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만들어 쓰는 것들이 많아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이 줄어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부식비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그 야채들이 시골에 많잖아요. 그럼 이웃들이 많이 나눠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줄어든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행사라든가 문화생활 같은 경우도 도시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문화 비용이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지역 문화 공연이 있다든가 또는 뭐 지역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이 지역에도 많아요. 근데 도시와는 다르게 거의 무료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문화 생활비가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아무튼 저는 의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생활비도 도시에 비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절반 정도는 줄은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상님 말씀하셨는데 만족도도 많이 올라갔어요? 글쎄요, 저는 그 만족도라는 부분이 비교했을 때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스스로. 네,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까? 네, 네. 혹시- 행복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혹시 사모님도 저희 산촌학교 졸업하셨잖아요. 네. 사모님은 별도로 하시는 활동 없으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사전에 좀 준비를 했어요. 시골에서 어떤 일을 할까 하고 그리고 또 마을에 그쪽 마을에 간 계기도 저희를 제 역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 아내는 서울에 도시에 살 때부터 산촌에 가서 할 일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군요. 네, 그래서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지역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소득과 지출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우리 연구된 거나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귀산촌인 연평균 소득이 과연 얼마 정도가 될까요? 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조사한 결과가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 결과에 기반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여기서 뭐 잠깐 뭐 힌트를 드리자면은 귀산촌 직전에 보통 이제 귀산촌 하신 분들이 연평균 소득이 한 6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귀산촌 하신 분들의 연평균 그 가구 소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구 소득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의 평균 소득이 나올까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채팅창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략 한번 얼마 정도가 될까요?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1억은 너무 많고요. 이제 올라오고 네, 4천으로 4천, 1억, 4천, 4천, 네. 4천, 네, 4천, 그죠. 5백, 1억. 4천, 네, 뭐 4천. 다양하게 나오시는데요. 4천이 안 내려가네. 네. 1200.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쯤에서 네. 좀 전에 지나갔어요. 벤킴님이시죠? 이제 저희가 그 산림조합을 통해 가지고 한 370여 분의 평균 소득을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데요. 귀산촌 이후에 3,200만 원 정도의 가구 평균 소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까 그 정답 정확하게 맞추신 뱅큐님께, 뱅킴님인가요? 뱅킴님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사실 도시생활과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소득이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뭐 지출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게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에 반해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생활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도 조사를 해봤었는데 뭐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그 생활 만족도에 대한 영역을 조사를 했을 때 생각보다 그러니까 도시 생활보다는 한 20% 수준에 대한 점수가 규산촌 이후의 점수가 더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뭐 김신범 부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유럽의 농가 생활을 통해서 뭐 배운 어떤 그런 뭐 행복한 삶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산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의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참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신범님 부부는 결혼 직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그 유럽에서 농가에서 지낸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15년에 둘이 다 일을 그만두고 유럽으로 좀 길게 여행을 갔었어요. 네. 서울에서 이제 도시 텃밭 같은 걸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삶에 대해서 이제 꿈을 조금 꾸게 되면서 그냥 내려가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그 결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행을 가게 됐었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는 공동체와 작은 농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유럽 농가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지켜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를 답을 찾은 다음에 자기의 삶에 그걸 하나씩 적용을 해서 그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이제 그런 다양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우리랑 맞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제 같이 계속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결론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얘기했던 모든 거를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저희의 이제 현실에 맞춰서 용기를 내서 이제 이사를 하고 농사를 짓는 삶을 도전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뭐 이제 어떤 명예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거를 쟁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한테는 되게 좀 인상 깊었고 저희의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저희 다른 삶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등을 떠밀어주는 그런 힘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신범님 특별하게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유럽 생활에서 느낀 점. 힘들으셨나 봐? 아니에요. 거기서 굉장히 돌아가면 어떤 생활을 꾸려야 할까,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꿈꿔볼 수 있어서 되게 좀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돌아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농사를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할까? 이분들의 모습을 좀 차용해봐야겠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 여행 중에 시간을 채웠던 것 같아요. 예, 뭐 얘기 듣기만 해도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부부가 직접 글을 쓰셨다고 하시는데 책을 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우리가 농부로 살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막 제목을 지신 것 같은데 이 제목 누가 지으셨어요? 제목은 이제 저희의 고민과 이제 출판사가 만나서 만들어진 제목인데요. 이제 농부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이제 농부라고 말을 붙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책을 처음에 이제 내면서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살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저희 고민을 책 제목으로 담았던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농부라는 단어를
다 같이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좀 이제 그렇게 딱 들어오는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조율을 한 거였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내용을 들을 수 없지만 여하튼 두 분이 쓴 책을 보시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아마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해외 농업 정책이나 또는 농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는 우리 정기석 소장님이 많은 부분을 좀 전공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충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마을을 연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마을에서 뭘 해서 먹고 살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 뭐 농촌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제도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출구가 잘 안 보였는데 한 5, 6년 전에 좋은 기회가 와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라 밖을 나가봤는데요. 하필이면 처음 나가본 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회를 갔다 와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예요. 그 농부들도 당연히 행복하죠. 행복한 이유는 그들도 제가 관찰해본 결과 뭐 그래봤자 한 달 남짓이지만 농사를 져서 못 먹고 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우유 농사를 짓잖아요, 낙농을. 우리나라는 평균 농가당 1.56헥타, 거기는 50헥타, 60헥타거든요. 물론 초지지만. 그래서 거기는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불행해질 수 있는, 그게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사전에 어떻게 차단을 하냐면 직불금이라는 제도로 상징이 되는 이제 농정을 펼치죠.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EU잖아요. 그래서 공동농업 정책이라는 걸 피거든요. 27개 나라가. 커먼 어그리컬처럴 폴리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직불금이 EU 예산의 농정 예산의 70%가 직불금 예산입니다. 그 얘기는 간접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중간에 어디로 셀지 모르는 농민들의 통장에 바로 자동이체 시켜줘 버리는 거죠. 그들도 처음에는 간접적인 공동체 사업 이런 걸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가장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방법이겠다는 이제 자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고요. 이게 효과적이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직불금이 상징하는 의미는 국민들이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기꺼이 세금을 농민들의 그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효과가 되는 건데 기꺼이 합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 사회적인 책무로 국민들이, 도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정된 가격의 농산물,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책무, 유기농사 짓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생태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제 사회적 농부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굉장히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뭐 오랜 시간 더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저술하는 책들이 많죠. 예, 그래서 갔다 와서 지은 책이 이전에 도시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시민들도 그렇게 행복한가라고 했더니 역시 행복하더라고요. 그 로컬푸드 직매장 우리로 치면 이게 뭐 스위스 가면은 국민의 70%가 생협조합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그로, 코프 그리고 라이파이전이란 우리나라 지금 농협 같은 협동조합 은행이 있는데 그 이제 경제사업부가 라이파이전 마트예요. 다 유기농이죠. 그래서 도시민들도 단지 상대적인 개념에 한 발 떨어져서 농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살고 싶은 나라는 농부의 나라거든요. 농민은 도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도시민은 농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런 정신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을 봤고요. 그래서 그게 전 우리나라의 농정에 물론 공익직불금 제도가 일부 지금 도입이 되고 있지만 반영되면 돈 버는 농업에서 사람 사는 농촌으로 농정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져야 저는 귀농 기산촌의 고민들 갈등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풀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채팅창을 보니까 계속 질문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끼리 얘기를 계속하기보다는 이제 질문을 받아보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남기실 수 있도록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니어 산촌학교는 요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캠페인 기금을 통해서 생명의 숲과 국립산림과학원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작성하시는 동안
광고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께는 즐거운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마 선물을 주실 것 같아요. 예, 광고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감도 책임감도 우울함도 속상함도 잠시 내려놓고 이 순간만 받아들이기. 다시 1인 1숲 할 수 있도록 숲은 코로나 없는 세상을 먼저 준비합니다. 우리 곁에 더 많은 숲을.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이 풍경, 이 바람, 이 색감, 이 햇살, 이 소리. 이 순간만큼은 공유 불가. 다시 1인 1숲 할 수 있도록 숲은 코로나 없는 세상을 먼저 준비합니다. 우리 곁에 더 많은 숲을.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야, 이게 보이냐?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할까요? 예. 자, 오랜 시간 영상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눈이 좀 필요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먼 것도 한번 보시고요. 눈도 한번 깜빡깜빡거리면서 긴장을 좀 풀어주시고 목도 한번 이렇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좀 추려 볼 텐데요. 설령 채택되지 않으신 분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지금 영상 인증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을 오늘 드리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그런 기회를 별도로 마련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준홍님, 더불어 같이 먹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희망이 있겠네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더불어 같이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만한 답변을 주실 만한 분이 누가 계신가? 우리 정기석 소장님이 어떻게 한마디씩 하면 네, 될 것 한마디씩 같은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뭐 처음 도입 부분에 이제 귀농을 어디서 어느 마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그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마을 공동체 사업, 뭐 농촌 지역 개발 사업 이런 이름으로. 그래서 마을마다 이제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을 벌이는 곳에는 비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역할이. 그게 이제 마을에는 그 농사를 짓던 노인분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 기획, 마케팅, 관리 뭐 이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할 사람들이 없어요. 정부에서 뭐 사무장이라고 지원해 주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이고요. 그래서 제가 갔던 마을 중에서 강원도 쪽의 마을에 가면 앞으로 우리 마을들은 다 그렇게 될 텐데요. 좀 있으면은 귀농이 기촌인이 원주민보다 더 많은 마을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마을 원주민하고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든 그냥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든 자기들의 역할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저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 애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양태희님, 귀농 기촌 시 최소한 어느 정도 자금을 준비할까요? 라는 질문이 계신데 우리 김상님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면 소득과 지출하는 네. 문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십시오. 네네.
일단 귀농귀촌 하는 형태에 따라 굉장히 틀립니다. 특히 이제 산촌 지역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어촌이나 농촌보다는 그 농지 비용이나 어떤 임지 뭐 임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토지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농촌이나 어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뭐 지역마다 워낙 지가들이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얼마의 돈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준은 좀 없긴 한데 일단은 뭐 귀농 귀촌 어떤 그 귀어보다는 귀산촌을 하는 것이 그 일단 초기 접근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낮게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제가 직접 1차 산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고령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젊으신 은퇴하고 들어가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거리들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산촌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권재진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원주민과 외지인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론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 뭐 뚜렷한 해답은 없을 것 같지만 여하튼 그래도 두 영역이 만나는 거잖아요. 영역 간의 연결고리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그 들어가셔서 사시는 우리 홍천에 계시는 우리 김홍식 님이 한번 말씀을 주시도록 합시다. 네, 예. 뭐 제 경험이죠. 예. 뭐 비록 2년 차지만 사실은 15년 정도를 계속 그 지역을 왕래하면서 이렇게 보고 느끼고 했던 부분들이 또 일부 있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갈등이 오기 전에 사전에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하고 시골은 분명히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도시에 살면서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시골로 들어가서 그거를 고집한다면 그건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뭐 정기석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의 역할을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융화가 되려면 그 문화를 수용을 하고 용납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사실은 그분들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생활을 패턴을 가지고 또 그만한 규모를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예의 또한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예의라는 거는 내가 생태적 삶을 위해서 시골로 들어갔는데 그 생태적 삶에 사실은 그 지역의 선배들이죠. 그 지역 분들이 평생을 농사를 짓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분들이죠. 엄청난 큰 훌륭하신 분들이죠. 저보다 앞서 생태적 삶을 살고 계시니까 당연히 배워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또 마을에 또 적극적으로 내 역할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공동체라는 부분이 사실 서울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는 또 함솥밥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여튼간 들어가면은 밥 먹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밥을 자주 드시면 돼요. 네, 마을 분들하고 밥을 자주 드시면 되게 친해지고요. 또 그 사람들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문화를 또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갈등들이 소지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반달킴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우리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절약이 됐네요. 아마 설명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우리 김시범님 부부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생활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엄청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줄었던 부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뭐 식당이나 카페 가서 이제 쓰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고요. 뭐 영화관이나 뭐 공연장 같은 것도 시골에 잘 없으니까 그런 비용도 많이 좀 줄었어요. 그 대신에 조금
지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복지 시설이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신착 도서 같은 것도 신청하면 엄청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책을 좀 더 많이 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문화생활이나 사회생활 비용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작물 그리고 그런 식자재를 사는 비용들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생활비 줄은 거.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사 먹는 부분들이 있긴 있죠. 뭐 육류라던가 아니면 뭐 두부, 뭐 우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키우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 먹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는 비용은 아니지만 식재료비 같은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좀 연결해서 제가 한 말씀 좀 올리면, 두 분이 지금 젊으시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도시에서 아마 신혼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 방법은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젊은 귀산촌인들이 지금 예비 귀산촌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팁이 될 것 같아서 모든 걸 다 감내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갈까? 그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젊은이들 대표되는 성격이 아니어서 대화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취미가 텃밭 가꾸기였기 때문에 밭을 가꾸는 것에 그러시구나. 그것 좀 최적화가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리고 요즘은 워낙 온라인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영화관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안 좋지만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충분히 영화라든지 뭐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요. 아까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필요하지 않던 차를 가지게 돼서 부담감이 있었긴 했지만 사실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저희가 좋아하는 밭과 이런 산촌이지만 또 다른 도시 지역으로 또 다른 형태의 휴식을 취하러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동성이나 온라인 같은 좀 그래도 그런 기술들이 저희 산촌 생활할 때 적절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또 한 분이 H킴님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제목이 왜 산촌일까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보통 귀농 귀촌이라고 하는데 왜 산촌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귀농 귀촌은 우리 법적인 용어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귀농을 하시면 여러분들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농사를 져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업을 하셔야 돼요. 귀촌의 경우는 농업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귀농 귀촌이라고 하는 큰 틀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우리 농경 생활의 기본적인 우리 공간구조, 산이 있고 마을이 있고 농경지가 있는 곳에 들어간다 생각하실 때 어디에 가서 우리가 몸을 누이는 게 좋을까 하면 산자락에 안온하게 들어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요새 코로나 시대에 숲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있고 접근하기도 좋고 허벌판보다는 오히려 위화감이 있어서 굉장히 편안감을 준다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귀산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서의 산림청에서 관할하는 부서이긴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산촌에 가시더라도 앞에 농경지가 있고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귀산촌이라는 말들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산속에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과 마을과 농경지가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외에도 우리 김홍식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간곡하게 여쭤본 게 있는데 김종국 님이신데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본인이 하고 계신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 있으시면 사례로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도 사실 귀산촌 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아까 정기석 선생님 말씀처럼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업 말씀하셨지만 마을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결부된 각종 그런 사업들을 그 지역에서 그 인력
부족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 재능을 가진 분들이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의 역할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조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연히 채팅창을 보다가 눈에 띈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귀산촌 하신 지 5년 지나셨는데 아직 정착을 못 하셨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얘기를 들어보시면 혹시 김홍식 님은 지금 사시면서 도시로 되돌아가고 싶다 하는 순간은 없었습니까? 지금 아직 기산촌 2년 차잖아요. 네. 사실 뭐 아직은 그 절실한 건 없었고요. 단지 있다면 아쉬움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도시에 살면은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시니어들이 이제 또 제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인프라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뭐를 이렇게 찾아서 배우려고 하면은 내 거리도 있고 도시로 가야 되니까 그런 교육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조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도시에서 굉장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어요. 어디가 아프면 즉각 뭐 동네 의원에 가도 아주 진료가 꽤 만족스럽게 나오고 했는데 지역에는 좀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아프면 도시로 꼭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요건 정기석 선생님이 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산촌을 성공하려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딱 짚어주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예. 가서 할 일이 있어야죠. 그 마을에 도대체 왜 들어가는지 그렇죠. 자기가 먼저 자기 스스로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뻘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충분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영상 강좌로 시도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니어 산촌학교 온라인 슬기로운 산촌생활 오픈 강의를 우선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과 모레 저희가 준비한 강의가 있어요. 저녁 7시 같은 시간 내에 송출할 미니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요 강의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일부가 포함될 걸로 보여지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아까도 채팅창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생명의 숲과 유한 킴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질문에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기록한 질문 내용과 또 내일 모레 저희가 할 미니 강의에 들어오는 댓글을 정리해서 11월 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올바른 귀산촌을 하기 위해서 모처럼 꾸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학교 온라인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숲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셔서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잠깐의 번거로움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들이 귀촌하고 귀산촌하는 새로운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0년 시니어 산촌학교 슬기로운 산촌생활 영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다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